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셧다운을 보고 가자.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윤입니다. 전문가님, 시장이 추석 선물을 준 걸까요? 반등을 줬는데 저희 오늘장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게 추석 선물이라 하기에는 반등이 좀 약하긴 해요.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아마 우리 방송국에서 그랬지만은 대다수 전문가분들께서는 추석 이후의 시장을 보시라고 많이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금이 들어오질 않아요, 시장에서. 아무리 좋은 종목을 얘기한들 종목 자체의 흐름 자체가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참 답답한 게 이게 8월 달에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에다가 조금 9월, 8월 말부터 회복하다 싶었는데 FOMC에서 이렇게 매파적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다시 얘기 나오는 게 셧다운 얘기입니다. 세상에나. 네. 미국이란 나라가 다시 셧다운 얘기가 만약에 셧다운이 진행이 된다면은 신용등급이 추가 강등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 자체가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9월 시장이었는데 또 9월 또 시장은 또 재밌는 게 9월 1일 날 삼성전자 움직임이 굉장히 셌잖아요. 근데 지금은 절반을 또 뱉어버렸어요. 근데 또 이게 우리가 또 아시겠지만 연휴가 끼다 보니까 항상 4거래일 정도를 봤었는데 4거래를 못 봐요. 목금, 월화를 못 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걸 주식을 덤빌 수가 있나요? 이래저래 최악의 시장이에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10월 4일 날 시작하잖아요. 좀만 더 얘기할게요. 시작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셧다운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코피 터집니다, 또. 정신없죠? 이런저런 얘기들을요, 제가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연휴 때 정말 마음 편히 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종목 고민 좀 다 털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는데요.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전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시장이 오늘 일시적으로 그나마 좀 회복하는 듯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가 플러스권 마감을 좀 했고요. 코스닥이 빠르게 움직여주면서 1.5% 정도 이상의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자, 이게 참 다행일지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악재가 산재해 있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불안한 요소가 많아요. 자, 우선은 내일부터 해서 저희가 시장을 좀 보게 되는데 미국 증시에서 봤을 때 미국 증시의 수요일 시장 봐야 되죠? 그렇죠? 목요일 시장 보셔야 됩니다. 금요일 시장 봐야 되죠? 그다음 다시 미국 뉴욕 증시의 월요일 시장까지 봐야 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사거래일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 셧다운 자체가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신용등급 강등 이슈까지 같이 겹쳐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혹여나 이게 더 이슈화가 된다면은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뭐 가능성 자체가 있긴 한데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우려니까. 근데 항상 그랬듯이 미국 셧다운 자리가 나오면요. 시장은 단기적으로 살짝 밀리긴 하는데 항상 그 자리가 저점이었어요. 그리고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악재가 더 없을 거라 판단을 했는데 시장에서 셧다운 이슈를 만들어버립니다. 거기에다가 FOMC에서의 9월 달에 나왔었던 게 뭐였나요?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뭐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7%까지 거론을 합니다. 어떤 연준 위원은요. 네, 장난이 좀 심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5% 이제 후반대 움직임인데 7%면요. 여기서 최소한 4번에서 5번은 더 올려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준 위원들도요. 공화당 라인이 있을 거고 민주당 라인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딜 가나 똑같은 거니까. 자, 그 가운데서 공화당 라인의 편에 든 위원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좀 더 올려주는 쪽으로 뉘앙스를 잡는다면은 표심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반대로 이제 민주당 라인으로 본다면은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더 이상 올리지 않는 쪽으로 잡아주는 게 표심에 유리하겠죠. 이래저래 또 서로 간에 싸움이 있는 거죠. 네. 자, 근데 파월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찌 됐던 이래저래 우리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움직이기를 좀 바라고 있는데 이 표심의 변화에 따른 표심을 노리고 이제 연준 위원들의 행보가 어떻게 갈지 어떤 발언을 할지 여부가 한동안은 계속 될 거예요. 대선은 미국 대선은 내년 11월입니다. 1년 좀 넘게 남았는데 본격적으로의 시작은 이미 시작된 것 같고 대선 시작된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부터가 본격 시끄러워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피해를 조금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금리를 사실 전체적인 시장에서 봤을 때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어떻게든 간에 내리기 시작할 거다고는 얘기는 나오잖아요. 근데 금리가 내리기 시작하면요. 시장 전체적으로 계속 잘 가거든요. 꾸준하게 갈 거예요. 그리고 점도표 기억하시나요? 9월 점도표? 2026년 점도표가 나왔죠. 2.5%에서 3% 정도의 점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천천히 금리를 매년 어떻게 1%씩 내년부터는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은 꾸준하게 올라갈 거예요. 그걸 좀 보셔야 돼요. 자, 코스피 차트도 보면 오늘 시장 흐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코스닥은 오늘 많이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코스피 보면요. 8월 달의 저점 자체를 지금 보시면 네, 완전 깼다가 반등이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큰 추세에서 봤을 때 회복은 아직 더뎌요. 근데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사거래를 쉬고 와서요. 뉴욕 증시의 흐름이 만약에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좋게 나오면 또 어떡할까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관들도 그렇고 외인들도 그렇고요. 마땅한 대응 자체, 수급의 공백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인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일까요? 시장은 자체는. 저희가 이제 연휴 끝나고 나면 바로 뭐가 나옵니까? 가장 핫한 이슈 뭘까요? 삼성전자의 잠정치 실적 발표입니다. 그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이 잡힐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셧다운 이슈가 불거지고 안정되는 데까지는 10월 중순까지는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늦어지게 될 경우 10월 중순부터 해서 시장이 안정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 부분 보셔야 되고. 다만 또 걱정인 건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인데 3분기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들보다도 너무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비교된다 그러죠? 좀 상당히 좀 많이 안 좋은데요. 4분기부터는 괜찮다고는 하는데 3분기가 고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좋다는 회사들은 또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괜찮아요. 어떤 업종이나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종들 있죠.
그나마 외인들과 기관이 매수 대응을 하는 업종들이에요. 몇몇 업종이 있는데 자동차가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뭐 현대차나 기아나 부품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외에는 사실 크게 움직임을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하셔야 될 것은 시장을 당분간은 어떻게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 9월 달은 쉬셔야 된다 말씀드렸고 이제 딱 10월 4일부터는 우선 뉴욕 증시의 흐름이 그간의 4거래일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아마 그 변동성이 나올 테니까 10월 4일 날 빠진다 싶으면은 상황 보시고 그 주에 대응하시는 건 맞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그 다음 주로 천천히 보시는 거를 권해요. 그만큼 어려운 시장이니까. 그래서 날짜상으로는 뭐 10월 9일 정도 시장부터가 아마 본격적으로 안정권 그리면서 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천천히 보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정 끝나고 나면은 정말 시장 시원하게 잘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휴 이후가 정말로 진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기는 싸움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10월장 전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계속해서는 이제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전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도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만나볼 텐데 오늘은 문자로 상담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듬집함 주셨고요. 매수가가 3,100원에 비중이 10%다라고 하는데 오늘 종가가 3,115원입니다. 매수가 부근에서 종가 형성이 됐는데요. 이 스마트팜 관련한 종목인데 이 우듬집함 지금 매수가를 소폭 상회를 하긴 했거든요.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요. 상장할 때 이름 들어보고 본 적이 없는 종목이라 저도 이 종목이 상담이 들어왔을 때 약간 좀 의아했어요. 이거를 사셨구나. 자, 그래서 우선은 봐야 될 게 공시사항으로 제가 전자공시에서 살펴보니까 전환 청구권 행사가 하나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이거를 좀 우선 체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창인데요. 확대를 좀 해서 볼게요. 자, 보면은 전화 청구권에서 70만 주가량이 나와 있고요. 전환가액이 1,352원입니다. 1,352원짜리 주식이 언제 나오냐면 10월 17일부터 나옵니다. 10월 17일이요. 돌아가 볼게요. 자, 10월 17일 달려가 보겠습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자, 10월 17일로 보자면 날짜상으로 화요일이네요. 자, 근데 전환사채도 주식을 받기 2거래일 전에 권리 공매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거래일 기준으로 해서 10월 13일부터 메모해 두세요. 10월 13일부터 70만 주가량의 주식이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조금 전 보셨겠지만은 단가는 1,300원대이고요. 우듬집함의 현재 주가는 3,100원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1,300원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이 수익이 몇 배인가요? 2배 이상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2.5배가 되겠네요. 팔고 싶어지겠죠? 그렇죠? 네. 그 물량이 나올 건데 다행스럽게도 현재 이 종목이 그나마 인기가 좀 많아서 하루 거래량이요. 어마무시합니다. 하루 거래량이 오늘 1,800만 주, 어제 3,000만 주였습니다. 네. 월요일 같은 경우도 3,300만 주. 네, 그래서 딱히 큰 문제가 안 되는 수량이다 보니까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문제는 이 종목이 뭘 보고 대응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스마트팜 이슈가 있긴 한데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우선 당장에 체크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매수가 자체가 3,100원이시고 길게 보고 간다고 판단하는 건 나쁘진 않은 전략이긴 한데 솔직히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해도가
개인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차트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해 드리고요. 그나마 공시상에 나와 있던 오버행 물량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 잠깐 볼게요. 자, 우선 보시면은 전저점 자체로 체크되는 자리가 얼마냐면요. 상장했을 때 2,800원짜리 정도가 있고요. 그 전에 이제 9월 25일 날 2,900원 정도 자리가 있어요. 네. 저점 자리가 2,900원, 약간 이탈한 자리예요. 이 자리 자체를 또 깨버리게 되면은 뭐 리스크 하이하게 되겠죠. 근데 당장에 또 이 자리 자체가 깨고 내려가는 자리로 보이지는 않아요. 거래량도 받쳐주고 오늘도 뭐 움직임 자체가 있긴 있었단 말이에요. 약간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하루 그 움직이는 폭 자체가 또 크진 않아요. 그런데 거래량은 굉장히 많거든요. 잠깐 분봉 좀 볼게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렇다 할 움직임도 없어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1,377억이에요. 현재가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저도 차트 분석을 하기에는 일정 부분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것도 지금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전환 청구권 행사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물량이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체크해드릴 수도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상담하시기가 너무 빨랐어요. 이건 제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은 종목을 살펴봐야지만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만은 시간 부족이 나올 것 같고요. 우선은 차트는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하시면 됩니다. 홀딩하실 때 라인만 잡아드릴게요. 2,800원 이탈하면 그때는 조금 조심해 보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반등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그 반등 기대감도 사실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정리하세요. 별로 재미없어요. 그냥 다른 거 보시고요. 이거 갖고 있어봤자 답답만 하실 거예요. 예, 그냥 개인적인 의견은 손해 안 보시고 정리하셔서 다음 주에 다른 종목 하시는 게 어떨까? 아니면 이거 몇 년 보셔야 될 종목인 것 같으니까. 아셨죠? 이렇게 답해드리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종목 교체가 좋겠다라는 조언을 들어봤는데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를 하고 싶다 하신다면 2,800원 부근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주셨고요. 삼성전기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7만 6천 원에 비중이 40%인데 비중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종가가 13만 7,400원이면 매수가를 좀 많이 이탈을 했거든요. 꽤나 장기간 보유하셨던 것 같은데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단가가 17만 6천 원이세요. 단가 보죠. 라인부터 가보겠습니다. 이 자리 정도 이제 매수를 하셨고 2021년도 아니면 22년도 이때쯤 이제 매수 대응하신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21년인 것 같아요. 자, 종목을 제가 잘못 샀다고는 절대 말씀드리지 않아요. 잘 사신 거 맞아요. 저 때 당시에 종목은 누구나 샀으면 이렇게 다 대형주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다 똑같아요. 근데 이게 좀 답답하신 건 뭐냐? 저도 압니다. 최근에 움직임이 좀 나온 듯 했는데 가질 못해요. 잘 아시겠지만 8월 달에 뭔 일 있었어요? 8월 달까 7월, 8월, 5월 좀 깨지는 듯 싶었는데 6월, 7월에 올라간다? 8월에 가는 듯 했어. 근데 8월에 무슨 일이 있었죠? 미국 신용등급 강등. 그죠? 그러다가 9월 좀 반등, 다시 8월 또 반등하는 것 같았는데 뭐 있었나요? FOMC에서 매파적으로 바뀌어. 그렇죠? 그다음 지금 다시 뭐예요? 셧다운까지 나와. 그러니까 종목 문제가 아니라 시장 문제인 거지. 시장 전체적으로 8월부터 해서요. 종목을 작살냈어요, 시장이. 미국. 제가 미국을 싫어하진 않는데 미국의 움직임 자체가 지금 너무 답답해요. 금융시장 자체가. 그러면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종목에 대한 문제 자체가 없고요. 실적 꾸준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17만 6천 원까지 올라가려면 여기서 몇 퍼센트 오르면 되나요? 한 25% 오르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25% 못 갈까요, 얘가? 삼성전기가? 아니요. 저는 간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금리를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시장 전체 큰 흐름에서 볼 때요. 여러분 꼭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진짜 조금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미국에서 금리를 내릴 거란 말이에요. 내년부터 분명히 내려요. 내년 상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들어가요. 그러면 시장 전체가 끌어올려져요. 그 힘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의 기관과 외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선별적이고요. 굉장히 단기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장기 추세에서의 종목 매매 대응 자체를 기관과 외인들이 잘 안 해요. 특히나 기관들이요. 진짜 안 해요. 니들이 투자자야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안 해요. 안 해요. 정말 좀 장기로 보는 거는 특정의 몇 종목만 정해져 있죠. 지금 잘 보시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표적인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대차 볼게요. 얼마 전까지 올해 1월부터 해서요. 5월, 6월 계속 갔어요. 그죠? 5월 달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5월부터 왜 깨지기 시작했냐면 3분기 실적이 안 좋다고 막 얘기가 돌았어요. 불안하다. 쭉 깼거든요. 그런데 3분기 실적을 슬슬 얘기가 돌았겠지. 끝나고 났으니까 7, 8, 9에서 보니까 3분기 실적이 너무나 좋다고 또 막 말을 바꿔요. 기관들이. 그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와요. 이런 애들만 막 들어가거든요. 선별적으로요. 자동차 업황 전체적으로 좀 몰려요. 현대만 그러한가요? 아니에요. 기아도 최근에 차트 그래요. 이런 상황이고요. 현대기아 볼까요? 현대기아는 이렇게 굉장히 강해요. 현대 계열 쪽으로 좀 이런 흐름이에요. 자동차 업황, 기계 막 이런 쪽으로 해서. 근데 삼성전기 라인이나 IT 쪽은요. 3분기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좀 아직까지는 좀 낮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 이거를 막 접근을 못해. 근데 그거를 누가 깨야 되냐면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치 발표하는 거 보고 그때부터 시장이 바뀔 거예요. 안 좋게 나오건 좋게 나오건 상관없어요.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야. 왜?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4분기 때 잘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매수 기회네. 좋게 나왔다? 이러면 4분기 더 잘 나올 것 같은데 매수 기회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IT로 밀집된다는 거지. 왜? 살 게 없어요. 4분기를 보고 살 만한 게 없다 보니까 그 핑계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게 삼성전자라는 거예요.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그래서 삼성전기 고스란히 따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보다는 이건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매수하시고 나서 뭐 최소 2년 정도 되셨잖아요. 그렇죠? 2년 넘게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1년만 더 참아봅시다, 우리. 1년만 더 힘드시겠지만 1년만 더 참자고요. 그런데요. 1년 안에 금리 인하는 이루어져요. 그런데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부터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사람 심리가 바뀝니다. 종목은 올라가 있을 거거든. 매수가 이상으로 가 있을 수도 있고 그 근처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더 가겠군이 하고 또 시장은 또 굉장히 좋은 이슈를 많이 낼 거고 시장에 수급이 몰립니다 하면서 내년에 시장이 그럴 거란 말이에요. 붐이 나요 또. 이 우리가 코로나 때 동학개미 운동 붐이 났던 것처럼 시장에 그런 붐이 다시 온단 말이에요. 내년에. 그럼 또 기다리거든요. 그때는 또 잘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뭐냐면 버티기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 대형주도 다 마찬가지인데 잘 버티셔야 돼요. 잘 버티시면 이거 수익 무조건 갑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힘내시고 잘 버텨주시면서 나중에 좋은 수익 내시고 제가 했던 얘기 기억 꼭 하셔서 그나마 제가 부탁드릴 건 이겁니다. 저를 그냥 한번 기억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네, 삼성전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물론 지금 좀 오랜 기간 보유를 하시긴 했지만 1년 정도만 더 들고 간다면 충분히 수익 전환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하니까요. 조금만 인내하시고 계속해서 보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주셨고요. 루닛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8만 2,400원에 비중이 15%인데 어제 매수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루닛 오늘 종가를 보니까 17만 9,500원입니다. 의료 AI 종목에서는 정말 대장주 격으로 움직였었던 종목인데요. 이 루닛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한 상황이거든요. 어제 매수를 하셨는데 저희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아니 저기 시청자님 루닛 몇 배 오른지 아시잖아요. 바닥부터 해서요. 올해 1월부터 볼까요? 1월부터 해서 3만 원대부터요. 26만 원대까지 갔어요. 작년 10월 저점이 18,000원이었고요. 그럼 텐베거 종목으로 해서 15배 갔어요.
최고점 자리까지 해서. 소리 지르고 싶은데 차마 내일 연휴니까 우리 PD님도 놀라실까 봐. 네. 자, 우선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것은 추석 연휴 전까 끝날 때까지 주식을 사시는 굉장히 좀 안 좋아요.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요. 이렇다 할 게 없어요. 지금 셧다운 앞두고 있는데 그리고 이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뭐 라인을 60일선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 터치하면서 반등이 또 나왔었으니까 8월 달에도 그렇고 그리고 저항선 자체가 보시면 여기 라인이 그래도 얼추 형성이 좀 돼 있다 보니까 한 라인상으로는 한 16만 5천 원 정도 자리가 그 버티는 자리에 중단 정도 라인은 돼요. 그러면 여기 라인은 깨지 않겠지라고 매수 대응을 하셨는 것 같긴 한데 자, 의료 AI 테마 자체가 한동안 계속 불었다가 9월 달까지 치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떨어지는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처음 만약에 제가 지금 드린 얘기를 들어보셨다면은 꼭 다음부터는 제 방송을 한번 봐주세요. 무슨 얘기를 드릴 거냐면 사람 많으면 무조건 사고 나요. 이거요 제가 수년째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는 특히나 이게 뭐 어딜 가나 통용되는 말이지만 사람이 많으면요 무조건 사고 나고 무조건 떨어져요. 루닛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한 번 반등이 크게 나왔다가 7월부터 8월까지 횡보한 다음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가능할지 여부를 저는 묻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회사 혹시 실적 보셨나요? 시가총액 보셨나요? 시총이 2조 2천억이고요. 영업이익 200억, 400억, 500억 올해도 적자예요. 뭐 기술특례 상장 이슈를 통해서 상폐가 되진 않아요. 이거 가지고. 네, 근데 매출이 올라온다고는 하지만 회사 자체가 이래요. 혹여나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 회사에 뭐 오버행 이슈가 있는지 잠깐만 체크해 볼게요. 따로 있는 건 없고 최근에 이제 보니까 유무상증자가 있었네요. 그렇죠? 유상증자 신주 금액은 크지 않아요. 그래서 딱히 걱정할 수준은 아닌데 신주 배정 기준일이 있고 시작일이 있고 납입일이 있고 보자. 신주 상장 예정일이 11월 24일이네요. 아직 시간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단가가 10만 8천 원이란 말이에요. 10만 8천 원. 11월 달에 나오지만 10만 8천 원이에요. 현재 주가가 17만 9,500원이에요. 느낌 오세요? 이 물량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주식 수로는 180만 주예요. 185만 주예요. 자, 루닛의 하루 거래량이 몇 주냐면 오늘 21만 주였어요. 예. 근데 180만 주가 11월 달에 나온대요. 가장 많이 거래량 터졌던 게 최근 이래 이제 6월 달 보자면은 300만 주 있었고 정말 많이 터지면 뭐 300, 400까지 터지긴 하는데 최근에 좀 터졌던 게 220만 주예요. 급등 나왔을 때 이날. 대충 감이 오시나요?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진짜 쉽지 않구나. 우리가 조금 이제 종목을 볼 때 그냥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의료에 너무나 좋아요. 이로 인해서 다 갔어요.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제가 절대 강조드리지만 이런 고점 자리에서 종목이 올라가는 종목을 사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어떻게든 우리는 이런 자리를 노려봐야 된다고요. 이런 자리들을. 이거 진짜 아니지 않나요? 네, 또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좀 답답해서 말씀드렸고 우선 다음 주에 상황 보시고 반등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혹여나 다음부터라도 이런 급등 이미 10배가 간 종목을 매수하시려고 하신다면은 이렇게 팔을 이렇게 감으셔가지고 이렇게 테이프로 감아버리세요. 하지 마시라는 소리. 제발.
아마 시장 좀 안정되고 10월, 11월쯤 되면은 괜찮을 건데 사실 주식을 올해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좀 쉬셨다가 내년에 이제 1월, 2월, 특히 내년 3월부터 주식해도 괜찮아요. 그때 이제 감사보고서 시즌 끝나고 가도 괜찮거든요. 한 4월쯤 되겠다. 그때부터 주식하면 재밌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힘든 시장이라 주식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기관들도 손해가 나고요. 외인들도 손해가 났어요. 특히 올해 9월 시장 특히 심했어요.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돈을 번 사람이 없어요. 지금 8월부터 해가지고요. 정말 번 사람들은 단타 급등주에서 좀 먹었다는 건데 그분들은 결국 또 물려서 손해봐요. 그래서 루닛은 정말 좋은 종목이지만 다만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더 갈지 여부는 저도 몰라요. 솔직히 몰라요. 이건 누가 손대주지 않는 이상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저도 몰라서 알아서 판단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네, 더 큰 추가 하락을 보기 전에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까지도 들어봤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공략하는 데 있어서 주의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이 드신다라고 하면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면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밤늦게 수고가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9,600원에 16%예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 29,600원에 16% 비중인데 오늘 3만 원 넘으면서 종가 형성이 됐으니까 수익권이시네요. 그렇게 되나요? 조금 예. 그래가지고서 이게 어떻게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지 해서 전문가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네. 전화드렸습니다. 혹시 시청자님 죄송한데 TV 볼륨 조금만 낮춰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29,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오늘 종가는 3250원입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저희 어떻게 기대감 갖고 지켜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네네. 연휴 앞두고 전화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자, 엔지니어링은 이거 혹시 언제 사셨을까요? 며칠 안 됐어요. 엊그저께 산 것 같은데요. 며칠 안 되셨고 네. 어떻게 바닥을 좀 노리고 대응을 좀 하셨네요. 네, 한참 기다리고 봤었죠. 생각하시는 목표가가 있으실까요? 저거요? 네. 저 욕심이 좀 과한 사람인데 욕먹을 줄 몰라도 한 4만 원 봅니다. 4만 원. 네. 자, 그럼 4만 원 보려면은 네. 자, 제가 한번 라인상 자, 보면은 이 작년 말 11월에 한번 1차 고점이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그다음 3월이었잖아요. 3월 말. 네. 네네. 그다음에 8월 초예요. 고점 자리가. 그럼 여기서 네. 라인 이렇게 움직이는 게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씩 고점이 바뀌거든요. 네.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이 흐름대로 간다고 치면은 내년 3월이에요. 내년 3월이요? 2월, 3월 되겠다. 2월. 네. 그 정도가 흐름도 좋던데요. 지금. 예. 자, 그 정도가 우선 차트상으로는 보이는 고점 자리긴 한데 그게 맞진 않을 거예요. 네. 그냥 차트 흐름상 그런데 삼성 엔지니어링 올해 아시겠지만 사상 최대 실적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리고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올 거예요. 올해가. 네. 그러니까 재무추이상으로 나오는 수치긴 한데 재무추이상으로 보자면 영업이익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2012년 7,300억이었어요. 예. 그때였고 올해가 이제 우선 반기가 5,600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출은 아마 사상 최대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이익 부분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동 쪽 이슈도 원체 계속 커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도 뉴스 보니까 뭐 수주도 좀 몇 조짜리 하고 1조 5천억인가? 네, 맞아요. 네, 자. 해가지고서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 네네.
원하시는 이게 생각하시는 그 투자 기간이라는 게 있으실 거예요. 연말까지 보는데요. 안 돼요. 그러면 네. 안 돼요? 안 돼요. 네. 연말까지 4만 원은 안 돼요. 네. 좀 더 주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요. 네네. 지금 미국 셧다운 이슈가 아직 이게 해소가 안 됐잖아요. 네, 예. 그게 해결되는데 10월 중순까지 가요. 아. 그러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달에는 사실 그렇게 주식이 움직이는 시장은 또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11월 해서 한 달 반 남잖아요. 전문가님, 이거 삼성 엔지니어링은 또 이게 배당금도 없잖아요, 또. 배당금은 제가 체크는 못 해봤어요. 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제가. 없겠죠. 네, 없을 것 같긴 한데 배당준도 아니니까 시장에서 보는. 네네. 그러면은 결국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걸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보실 수 있는 목표가 설정을 제가 다시 잡아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연말까지는 4만 원 보지 마시고요. 네네. 연말까지 3만 4천 원만 보셔야 돼요. 34,000원이요? 수익률을 따져보자면 10에서 15% 사이. 아, 그 그래요? 정도만 보세요. 그 이상 보지 마세요. 아니면 시간 좀 더 주고 보셔야 돼요. 아, 네, 그렇습니까? 종목은 네네. 정말 좋은데 이게 그렇게 짧은 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만약에 사우디 쪽에 네옴시티 바람이 조금 더 강하게 불어서 네. 또 하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자체가 소멸되면서 수주 모멘텀이 같이 붙어버린다면 네네. 그러면 더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예. 지금 당장에 그런 이슈거리를 찾기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네. 그럼 생각해 보시면은 연말까지 해서 전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죠. 아, 추가 매수 같은 건 필요도 없겠네요, 그러면은. 추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한 자리긴 한데 네네. 셧다운 이슈가 해결되는 거 보고 하셔야 돼요. 아, 매수할 만큼은 했어요, 사실은. 많이 그쵸? 했어요, 거기는. 네네. 그래서 자 결론 내드리자면 네네. 추가 매수는 셧다운 이슈 보시고 하시고 네. 목표하시는 목표가 설정을 조금 많이 낮춰주세요. 아, 연말까지. 그래요? 아시겠죠? 이렇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상담 들어봤고요.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엑세스 바이오요. 엑세스 바이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예, 13,500원에 20%요. 13,500원에 20% 비중 오늘 12,000원 이렇게 종가 형성이 됐죠.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금 좀 심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에 탄력을 좀 받은 모습인데 이 종목 저희 어떻게 매수가 부근까지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신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신원님 궁금한 게 이거 언제 사셨을까요? 예, 작년에 샀어요. 아, 자, 작년 사셨고 네.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하루 있었는데 좀 바쁘셨나 봐요. 네, 예, 그때 못 봐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게 딱 하루 잠깐 움직였어요. 네. 근데 지금 엑세스바이오의 차트 포지션 자체는 제가 보건대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반등이 나오면 더 나올 수 있는 자리로 봐요, 저는. 네. 찍을 만큼 바닥 찍었고 거래량이 주목하는 게 이거예요. 거래량이 지난 3년 내의 거래량 중에서 가장 커요. 올라온 거래량 자체가. 그러니까 코로나 때 터졌던 거래량이 지금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시적인지 여부는 좀 더 체크해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오늘도 그러하고 금요일도 그러하고 깨지는 흐름이 안 나오면서 지금 거래량이 붙으면서 양봉이 오늘 또 떠졌어요. 네. 그러면은 사실 큰 문제는 없을까 싶긴 한데 다만 우리 저 시청자님께서 고민해 보셔야 될 게 이게 이제 한번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면 또 사람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더 갈 거야 난 기대감이 생기는데 그걸 우선은 좀 덜어내시는 게 어떨까. 전 개인적으로 많이 물려있는 종목이 원금 이상 올라온다 싶으면 그 종목이 잘 가던 말던 간에 일단 정리하고서 다시 잠깐 쉬었다가 정신 차리고 다시 재투자하시길 항상 얘기 드리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도 이제 그런 방법을 취하시는 게 아마 심적으로 훨씬 안정되실 거예요. 근데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차트 분위기상이나 추세상이나 종목의 흐름상으로는 한 번 움직이면 얘는 우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17,000원 근처까지는 나와요. 17,000원 근처입니다. 예. 그 근처의 자리는 우선 눈에 들어오긴 해요. 근데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지 여러분 저도 모르겠어요. 뭐 이전부터 해서 뭐 우리들 제약 이슈부터 해서 꾸준하게 이 종목 뭐 말라리아 진단 키트부터 해서 잘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코로나 이슈도 이거 잘 성장은 해왔는데 매출도 잘 나왔는데 이게 한 번에 또 붐업이 될지 여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건 누가 손 대줘야 되는 종목이라. 그러니까 누가 손을 대면서 치어서 올려 쳐버리면은 가능한데 그게 누군지 뭐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누가 손을 댄 종목은 맞기 때문에 우선 조금 기다려 보시죠. 아직 털고 나간 흔적은 없어요. 아직 한 번 더 올려치긴 할 것 같은데요. 그때 상황 보시고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가격은 한 17,000원 부근까지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자, 그때까지 홀딩을 해보시던가 아니면은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은 스트레스 안 받으시려면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두 가지 전략을 짚어주셨죠. 매수가 부분까지 반등을 준다 싶으면 그때 종목 교체를 하시던지 아니면 두 번째는 17,000원까지는 보이되 시간을 좀 길게 잡고 보유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조언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자, 종목 상담 정말 꼼꼼하게 내 종목처럼 잘 봐주고 계신데요.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10월장, 하반기장 전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문자 상담 주셨습니다. 이마트 주셨고요. 매수가가 91,100원에 비중이 10%다라고 해요. 1년 전에 매수를 했다가 현재까지 팔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마트 오늘 종가 보니까 74,400원입니다. 9만 원대 매수를 하셨다면 매수가를 많이 이탈을 해서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종목 저희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마트가 저도 참 답답한 종목 가운데 하나예요. 이렇게까지 내려가야 되나 싶은데 계속 내려요. 그러니까 이게 2011년부터 해서 차트 다 열어서 보면은 최저가예요. 최저가. 그러니까 52주 신저가 수준이 아니라 뭐 12년 내 최저가 수준입니다. 근데 종목을 전체적인 흐름에서 재무 추이를 살펴보자면 잘 보시면요. 2011년부터 해서 매출액이 7조 9천억부터 해서요. 계속 매년 늘었어요. 작년이 거의 30조 원 규모가 되고요. 올해 실적을 또 따져보자면은 올해 실적이 많이 안 좋았구나. 올해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매출 자체 구조를 봤을 때. 요게 영향을 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심하긴 해요. 심하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또 뭘 봐야 되냐면 자, 아마존 차트 열어드릴게요. 아마존 차트 보시면은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흐름 보면요. 그래도 가줬어요. 그렇죠? 올라가 준 다음에 꺾긴 했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은 아마존을 가고 있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유독 이마트만 안 가요. 아마 비슷한 내용으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좀 답답합니다. 수급 상황을 보더라도 기간이 들어온 듯 하다가 다시 다 나가. 외인들 계속 나가요. 전체 흐름에서 잡아주지도 않아요. 자, 결론을 내드립니다. 이거 실적 분위기가 올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반등의 실마리를 찾기가 솔직히 많이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뭔가 신세계 그룹에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좀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우선 당장에 있어서 뭐 이슈거리로 만들어낼 만한 게 아직 아예 없어요. 그래서 우선 매수가 9만 원대시라서 고생 많으실 것 같은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분간 이거 안 올라옵니다. 바닥이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이미 다 깨고 내려가서. 이거는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시장 전체가 끌어올려지면서 종목이 따라 올라가기를 바라셔야 돼요. 솔직히 그 대안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내년에 이제 시장 금리 인하 들어가면서 시장 전체로 끌어올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올라와요.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 단가예요, 단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10만 원대 위에 저 위에 20만 원대까지 많이 보유하고 계세요. 그나마 상담 신청 주신 분께서는 단가가 9만 원이에요. 9만 원. 9만 원 회복은 금방 할 거거든요. 시간만 주신다면. 1년 걸릴 겁니다. 1년. 1년 진짜 보셔야 됩니다. 1년 안에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손절하지 마시고 우선 잘 버티시다가 어떻게든 수익 보고 나오시기를 제가 응원할 테니까 네, 잘만 버텨주세요. 정신승리 하셔가지고 꼭 나중에 이겨내시고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보유하는 전략 들어봤고요.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주셨고요. 강원랜드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5,200원에 비중이 20%다라고 하는데 오늘 15,100원이면 딱 매수가 부근에서 종가 형성이 되었거든요. 6호 수혜주로 묶이면서 어떻게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전문가님? 이게 강원랜드가 우리나라 카지노 종목 파라다이스, GKL, 강원랜드 이렇게 세 가지로 딱 압축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파라다이스나 GKL은 외국인들이 들어온단 말이지. 근데 강원랜드는 그닥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호 이슈도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전체 흐름에서 봤을 때 이거 역시 신저가 흐름이에요. 답답할 노릇입니다. 근데 실적은 또 괜찮게 살아나고 있어요. 그나마 낫죠? 자, 재무추이 보자면은 이익 자체가 많았을 때가 5천억대까지, 6천억 있네요. 6천억까지 있는데 이게 올해 실적을 열어보자면요. 작년, 재작년 그 전에 수년치 코로나 때부터 망가졌던 실적을 다 회복하고 지금 올라왔단 말이죠. 매출까지 전체적으로 다. 그럼 주가가 살아나야 되는데 아직 못 가요. 자, 매수가 오늘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매수는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잘하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인기가 없는 종목이라 반등하는데 시간은 좀 걸려요. 큰 수익 노리지 마시고 적당히 노리시고 수익 보고 나오세요. 수익은 날 거예요. 괜찮게 날 겁니다. 얼마까지 보시는 게 나았냐면 1차적인 고점 자체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18,000원에서 2만 원 사이 보시고요. 1차. 그 다음으로 만약에 치고 간다 싶으시면 이 자리가 24,000~25,000원까지 나옵니다. 근데 저는 1차만 우선 보시라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18,000원에서 2만 원 사이 보시고서 대응하시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실적 좋아지니까요. 잘 홀딩하시고 빠지면 빠질수록 더 담아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김선현 전문가님과 이런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시죠.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듬집함 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죠. 종목 교체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삼성전기 1년만 더 버텨보자 수익 전환 가능해 보인다라는 조언까지도 들어봤습니다. 루니스 매물출에 대한 부담감이 좀 염려가 되는 상황이죠. 그 전에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종목 상담으로 시간 또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